네, 두 번째 세션은요. 이제 클라우드 ERP를 우리가 도입하기 위해서 무엇을 체크해야 될 것인지 그런 체크 포인트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영림원 소프트웨어랩의 양혜범 부장님 게스트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예. 자, 먼저 이렇게 클라우드 ERP 무엇이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바로 본론 들어가죠. 네. 네, 그렇죠. 체크 포인트 물론 이것은 이제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양 부장님이 나름대로의 그동안 경험에서 나온 양 부장님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포인트들이죠. 네. 지금 보니까 5가지가 있네요. 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이것이 우리가 꼭 짚어 넘어가야 될 포인트인지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그 전에 이제 양 부장님은 이런 영림원 쪽에서 영림원 ERP 전문 회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리딩 기업인데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는 몇 년 정도 계셨습니까? 영림원에 한 17년 정도. 야, 17년? 오래 계셨네요. 17년 정도 됐습니다. 연식이 꽤 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예. 네, 본인은 어떤 IT 전문가, 어떤 쪽도 이런 경영 관련된 것도 하셨나요, 좀? 예. 제가 이제 첫 직장은 아니고요. 그 전에 이제 아까 이제 나오신 박상용 차장님 같이 그 경영지원팀에도 좀 있고. 회계가도 해보시고, 회계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딱 그 연상이 되는 게 예전보다 너무 자동화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업무보다 이제 시스템적인 어떤 기능이 많이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저희는 이제 손으로 하던 세대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네네네. 자, 보니까 이제 양력 보니까 좀 MBA도 하신 것 같아요. 뉴욕 주립대.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먼저 궁금한 게요. 아니, 클라우드 ERP 하면 당연히 SaaS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클라우드 ERP 하면 SaaS 아닙니까?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클라우드 ERP 중에서도? 예, 그렇죠.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인프라만 어떻게 보면 이제 공유하는 개념으로 많이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그 클라우드 중에서도 이제 SaaS라고 이제 SaaS가 뭐에 약간 이제 다 아시죠? 알죠. 서비스, 서비스로 이제 이용하는 부분들이라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SaaS ERP를 이제 만든 거 유일한 업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장표 보시면은 클라우드 이제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보시면 항상 나오는 장표거든요. 그래서 제일 왼쪽은 이제 일반 전산실에서 전부 다 기존의 솔루션으로 보시겠던 그렇죠. 것들. 이렇게 쭉 다 하는 개념이고요. 제일 오른쪽이 이제 영림원 소프트랩의 이제 클라우드 ERP의 모습인데 이제 일반 전산실의 어떤 인력이나 인프라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필요 없이 오로지 이제 서비스로만 이용하신다는 개념이고 중간에 이제 사람 손이 들어가거나 이런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완전 자동화된 어떻게 보면 고객은 백오피스단은 모르시고 서비스만 이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이제 클라우드 ERP도 이제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근데 클라우드 ERP도 다 똑같은 클라우드 ERP는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니죠. 그래서 그 팜플렛 같은 거 잘 보시면은 클라우드 ERP라고만 써 있고요.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SaaS ERP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글자 한 글자 차이인데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구분할 수 있습니까? 고객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말로는 클라우드 ERP인데 실제로 이제 구축하는 모습을 보면은 엔지니어가 와서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자동화가 안 되고 뭔가 뭔가 사람 수동적인 게 문제 개입이 될 때 그렇죠. 요 가운데 이제 2단계 보시면은 이제 MS 애저 영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자체적으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자동으로 다 이제 세팅이 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이걸 이제 손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애저가 영림원 소프트웨어랩의 그 클라우드 SaaS ERP는 지금 백엔드가 MS 애저를 인프라 사용하고 있죠? IaaS를? 저희가 지금 글로벌 시장을 좀 이렇게 대비를 해서 기본적으로 MS 애저 이제 다른 그 클라우드도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MS 애저 위주로 이제 쭉 가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아시아 중국 이런 쪽에 전부 다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MS 애저의 또 그 DBaaS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저희 기존의 이제 구축형 ERP하고 또 호환성도 있을 수 있게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짚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실제 이제 고객이 사용하실 때 요새는 이제 그 유비쿼터스 리얼타임 이래가지고 실제 모바일에 대한 어떤 니즈가 상당히 이제 높아지셨잖아요. 근데 시스템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그 모바일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뭐 PC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또 외부로 된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그 소스를 한번 이제 코딩을 하면은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서 다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 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코스트 이펙티브한 부분에서 예를 들면은 고객이 뭐 10번을 추가 개발한다, 20번을 추가 개발한다 그러면은 그 추가 개발한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여러 디바이스에서 나름대로 최적화된 모습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타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모바일 따로 뭐 웹 따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기술력이 좀 많은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회사의 성장별 예. 서비스 적용이 가능한가? 이게 일단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떤 뜻이죠? 이게 이제 네. 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ERP를 이제 그 구축형 ERP를 이제 설계를 할 때는 네. 아니, 구축을 할 때는 이제 현재 기준으로 구축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향후에 우리 투비 모습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차세대. 예, 그렇죠. 그렇죠. 네네. 지금 매출이 뭐 우리가 500억인데 향후 뭐 5년 동안에 막 2천억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그 정도 규모의 인프라와 뭐 라이센스와 추가 개발과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접근성하고 뭐 코스트 이펙티브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정도의 어떤 범위와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단계별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회사가 100억 정도일 때 요 모듈 쓰면은 뭐 운영이 가능하고 200억, 300억 됐을 때는 또 요 정도 모듈만 추가되면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걸 이제 3단계 정도로 이제 나눠져 있고요. 그러면 예. 예를 들면 뭐 회계라든지 뭐 재고 관리 분야별로 예, 분야별로 레벨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이러면 그 상중하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 예를 그렇죠. 들면 예. 저희가 또 레고처럼 예. 필요한 것을 먼저 우리 회사 수준에 맞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중하라고 하면은 1레벨 쓰시는 분들이 기분 나쁘실 것 같아서 네, 예, 네, 그래서 네, 네. 1레벨, 오케이. 2레벨, 3레벨을 여기 보시면 이제 실행 역량, 계획 역량,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ERP가 보면은 뭐 회계, 물류 여러 분야별로 그렇죠. 다 이제 모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듈별로 각 이제 회사 성장에 맞는 그거 있는 거네요. 템플릿이.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회계를 이제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좀 소규모의 어떤 그런 중소기업에서는 네. 이제 실제 발생한 전표를 빠르게 이제 입력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1레벨의 이제 기본적인 전표 입력 부분만 이제 신경 쓰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좀 이제 좀 회사가 좀 이렇게 커지시면은 이제 각 어떤 계정별로 부서별로 이제 예산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2레벨을 선택하시면은 기본적으로 회계 예산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실적을 보시고 3레벨은 이제 전략 경영까지 이제 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레벨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말씀하신 대로 솔루션 할 때는 처음에 할 때 방대한 예산으로 그 5년 뒤까지 보아서 구축을 하는 거지만 예, 그렇죠. 이 클라우드는 언제든지 클라우드라는 것이 언제든지 내가 쉽게 손쉽게 클릭으로 예. 자동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태여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지금 나한테 딱 맞는 수준의 예. 걸 하고 예. 바로 필요할 때마다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렇죠. 그런 전략을 세운다는 예.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가 가서 뭔가를 추가로 패치하거나 설치하는 게 아니고 네. 아까 초기에 이제 제가 사스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프로비저닝이 되는 거죠. 고객이 이제 내가 2레벨, 3레벨 쓰시겠다고 이제 체크를 하시면은 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제 딱 데이터가 올라와서 이제 구성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되긴 되는데 그럼 고객은 그다음 상향 레벨로 가면 돈을 더 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 예, 안타깝지만 예. 네네. 뭐 안타깝습니까? 뭐 어쩔 수 없고 예. 당연한 거죠. 예, 네. 너무 날카롭게 프리미엄 서비스. 예. 네. 자, 그다음에 그 세 번째가 산업별 전문적인 프로세스가 있는가? 예. 네. 요거는 이제 그 각 업종별로 좀 이렇게 다 다른 어떤 그런 거가 있다는 맞춤형으로 뭐 예, 그렇죠. 있는 걸 체크해 본다는 예, 겁니까? 저희가 이제 93년부터 약 한 24, 5년 정도 이제 ERP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축형에서 여기 보시는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구축 사례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전기, 전자,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어떤 다양한 산업군의 어떤 그 노하우가 있어서 요 내용을 가지고 클라우드의 그 기술을 계속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저 일반 양산 제조하고 프로젝트 산업군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제 여기에 나오시는 여러 가지 산업군별로 클라우드 버전을 저희가 계속 이렇게 넣을 수 있게 구조화해서 가고 있고요. 그 다음 장표 한 번만. 자, 근데 아, 예. 영림원이 지금 근데 고객사가 1000개가 넘네요, 지금요? 예, 1000개 네. 이상 돼. 근데 그
사업을 한 지가 몇 년이 된 거죠? ERP 사업을 24, 5년 정도. 24, 5년. 근데 굉장한 게 여기 이 유지보수가 한번 계약이 맺어지면 90%가 계속해서 고객을 계속해서 남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유상으로 유지보수 받으시는 고객이 거의 한 800개사 정도, 700개사 정도가 이제 계속 저희랑 유지보수 하고 계시고요. 여기 쉽지 않은데 이런 장기적 파트너십을 계속 유지하는 노하우가 뭡니까? 영림원의 노하우가. 예, 기본적으로 보면 신뢰라고 볼 수 있겠죠. 신뢰. 네. 단기간에 어떤 수익을 뭐 내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대표이사님께서 상당히 이제 장인 정신을 가지시고 고객이 저희 ERP를 잘 쓰시고자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가능한 한 모든 최선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쓰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게 저희 이제 대표이사님의 어떤 이제 방향이시거든요. 이제 나름대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초기에 조그만 벤처에서부터 지금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세그먼트에서 리딩 위치까지 올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천여 개 된 각 업종별, 다양한 업종별의 노하우를 지금 클라우드로 지금 이제 이식시키고 있는 거죠. 이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식시키고 있는 거고. 요거는 뭐 어떤 장점입니까?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저희가 그런 구축형 프로젝트가 이제 끝나면은 사실은 이제 산출물이 이렇게 많이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끝나고 1년 있다 다시 재방문해 보면은 대부분 이제 책장 안에 이렇게 뭐 장식용으로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실제 업데이트가 안 되거나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시스템에 담아서 실제로 살아있는 정보로 이용하실 수 있게 그 내용을 담을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시스템에 담아놓고 그걸 이제 프로세스 경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실제 이제 영업을 하거나 구축된 그 사례를 가서 이제 보시면은 각 프로세스별로 우리 회사의 업무를 이제 시스템에 담아놓고 그 내용을 담당자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면하고도 직접 연결이 돼서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잦은 이직과 인원 변경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워낙 급작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나 뭐 시스템 인수인계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업무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와 노하우가 우리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뭐 아이디를 부여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보고 또 저희가 이제 매달 그 본사에서 이렇게 하는 교육을 들으시면은 뭐 100% 커버리지는 되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업무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기업의 그 프로세스에 대한 가시성을 확실히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이 그 돈 벌기 바쁘거든요. 바빠가지고 이렇게 그 대기업처럼 업무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기 쉽지 않아요. 자꾸 변하고 중소기업 빨리빨리 변하거든요. 근데 ERP에서 이렇게 어차피 그것이 다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면 굉장히 경영진이라든지 현업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글로벌 앤 로컬 비즈니스를 대응하는가. 일반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대응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로컬도 필요한 건가요? 로컬도 중요하죠. 저희가 이제 그 중소기업이 보면 이제 항상 계속 성장을 하시잖아요. 성장을 하시는데 이제 국내 사업만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이제 회사가 커지면은 뭐 공장이나 아니면 판매망을 중국이나 뭐 아시아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 전산도 같이 지원이 돼야 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근데 구축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사나 그쪽에 맞게 따로 이제 만들면 되지만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패키징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때그때 적시에 대응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 6년 전에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아예 국내 시장만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쪽까지는 영어 쪽은 아직 이제 좀 제외돼 있지만 일본, 아시아. 중국 이쪽은 이제 같이 할 수 있게 나름대로 조직 자체를 저희가 이렇게 다 따로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별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쭉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사업단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전에 런칭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쭉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아시아 사업단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네시아 시장을 진출해서 뭐 결국에는 중국으로 갈 수 있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일본 클라우드 사업단 같은 경우는 벌써 한 10년 전에 이제 구축형으로 저희가 한번 진출했었거든요.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일본 쪽에 저희가 계속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영림은 국내 기업이니까 국내 이제 로컬 비즈니스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아까 25년간 천여 개 기업을 하면서 단단하게 다져놨을 거는 뭐 의심이 질 거 없고. 근데 이제 그 글로벌한 대응을 할 때 있어서 그걸 영림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그 IaaS를 백단에 인프라로 쓰고 계시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이제 CEO분들이랑 제가 중소기업 CEO분들이랑 토크 많이 나누면 요즘 또 추세가요. 큰 트렌드가 그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유럽, 미국보다는 아시아에 많이 집중하더라고요. 진출하는 거. 그런 면에서는 뭐 이런 영림호의 일단 먼저 아시아 쪽에 집중하는 것은 좋은 전략인 것 같기도 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5번째,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자, 이거는 이제 그 어떻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고객이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그 기업이 이제 클라우드 ERP 저희 좋습니다, 뭐 기능 좋습니다, 뭐 하는데 고객이 어떻게 이 회사가 어떻게 지속 서비스를 제공할지를 미래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고객이? 일단은 손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회사가 이제 안 망해야죠. 계속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예전에는 그 네이버에 ERP 딱 치면은 뭐 한 10몇 년 전에는 뭐 한 100개, 200개 회사가 쫙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ERP를 딱 치면은 국내에 아마 거의 한 5개 이내 정도 아마 검색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안 망하면서 계속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날아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고객이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다 뭐 꼼꼼히 점검하시는 어려우니까 ERP 책에 보면은 그 회사가 이제 수행되어 있는 레퍼런스를 이제 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아까 저희가 이제 그 구축 사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여 개사 중에 저희가 이제 버전업을 크게 3번 하고요. 지금 5번째 버전까지 구축형 버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구축형 버전을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상당수가 2번, 3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영업을 하다 가서 보면은 대부분 이번 시스템이 안 좋아서 뭐 딴 걸로 하려고 뭐 이런 식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고객들이 어떤 그 시대 트렌드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서비스가 되는지 보시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콘텐츠 노하우는 기본적인 그 1000여 개사에 대한 고객의 구축 경험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발전하면서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고객이 계속 어떤 서비스 형태로 이제 가져가실 수가 있고, 이제 클라우드의 어떤 그런 범위를 넘어서는 또 성장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저희의 또 원래 있던 어떤 구축형 모듈로 또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보신다고 하면은 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첫 번째 세션에서 이제 아시안스타 같이 하고 저도 이제 토크하면서 느낄 건데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너무 공감이 가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먼저 클라우드 ERP 도입을 하기 전에 그 벤더에서 단순히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프로세스를 보고서 어떤 그런 뭐랄까 진단도 해주고요. 그에 맞게, 왜냐면 클라우드라는 건 세팅을 잘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번 세팅하고 나중에 고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세팅할 때 초기에 뭔가 그런 진단하고 세팅하는 것들에 대한 뭐 컨설팅이랄까?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를 뭐 양 부장님 그걸 직접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제가 원래 예전에 이제 그런 거를 하던 부서가 있다가 지금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국내 ERP 업계 어떤 기본적인 어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력 구성이나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사 대비, 경쟁사 대비 나름대로 그거 경쟁사보다는 좀 더 그런 면에 있어서 경험 있는 인력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이제 자부하고 있지만 또 고객이 어떤 느끼신 절대적인 수준에 아직 이제 못 미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내부의 뭐 사내 교육이나 경험치에 대한 어떤 컨설턴트들이 뭐 이렇게 포딩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여러분들 이제 Q&A 시간 가질 텐데요. 아까 요 5가지 체크 포인트 다시 한번 좀 잘 보시고요. 물론 이 5가지 체크 포인트가 이것이 뭐 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 17년간 이거를 필드에서 경험하신 분께서 그래도 이제 그 만드신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체크포인트 만드실 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했고요. 부장님도 그 답변해 주고요. 하시면서 좋은 질문 하신 분 두 분을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많이 왔네요. 두 번째 할까요? 전지훈님, 클라우드 ERP 도입 시에 회사의 관련 직원이 상주하는지 아니면 원격인지요. 기존 업체에 있는 전산 관련 요원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이 짜여지는지 궁금하고요. 매번 시스템적으로 요구할 게 생기면 가격 협상을 그때마다 해야 되는 건지요.
예, 아주 전문가적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 예. 저희 이제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주하는 개념으로 하진 않고요. 이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몇 번 방문 횟수로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축형 같은 경우는 뭐 1개월, 2개월 해가지고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저희는 이제 맨데이 단위로 뭐 10회, 15회 요 정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요. 원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서비스는 원격으로 하는데 구축을 원격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그다음에 그 정규성님은 고객의 문의에서 영림원에서 접수해서 처리 내역을 어떻게 회신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유지보수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전화 대응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ERP 회사이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접수하게 다 정리가 다 돼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문의를 하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시스템적으로 전부 다 전사 차원에서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하신 경우에는 이제 전화 대응도 할 수 있게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스테파노님은 하위 호환성도 제공하는지요? 하위 호환성이 뭐죠? 클라우드가 계속 아까 뭐 레벨 1, 2, 3도 있고요. 레벨 2로 갔을 때 그런 내용. 그건 호환성이 아니면 기본 돼야죠. 뭐 예를 들면 예산 관리를 하는데 앞에 점표가 안 쳐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입니다. 자, 그다음에 영림원 클라우드 ERP와 기존에 사용 중인 그룹웨어 제조 MES과의 연동은 어떻게 제한되고 미리 검토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요? 그룹웨어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2-3개사 정도 하고 미리 이제 처음에 비즈니스 시작을 할 때 MOU를 맺고 개발을 해서 뭐 특별히 이제 뭐 추가 개발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그거를 같이 도입을 하시면은 인사정보나 그런 부분이 연동이 되게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제조 쪽에 이제 MES, PDA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그 MES 업체나 PDA 업체들이 PDA는 돼 있고요. MES 업체들이 그 API 형식으로 멀티 테넌시가 다 지원되는 방식으로 돼 있지 않아 가지고 계속 저희가 이제 협업을 하려고 그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민님, 자동 프로비저닝과 달리 변화의 속도를 더디게 따라가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온프리미스 방식 ERP와 오프프리미스를 접목한 하이브리드형 ERP 방식도 가능한 것인지요? 기존의 ERP를 바로 끄고 클라우드로 업그레이드된 ERP를 바로 사용하기가 힘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중간 과도기 버전이라 할까요? 뭐 현업의 업무를 스트레스 최소화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제 17년 동안 영림원 다니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컨설턴트 이제 PM을 했거든요. 이제 컨설팅 방법론에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업무 단위별로 이제 전이하는 방법이 있고 한꺼번에 하는 이제 빅뱅 방법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이브리드로 하는 어떤 단계를 하신다고 하면은 또 다른 구축의 중간 단계에 대한 리소스를 들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ERP 어떤 교과서나 책에 보시면은 아예 빅뱅으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넘기시는 게 순간의 어떤 혼란과 뭐 리소스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규성님, 회사의 성장에 따른 서비스가 달라질 경우 월 사용료가 올라가는지요? 아니면 최초 계약 비용 계속 이용이 가능한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월 사용료 비용이 이제 그 모듈별로 올라가는데 뭐 그게 뭐 회사가 성장하는 거니까 회사가 그렇죠. 뭐 찌가지는데 뭐 더 하는 문제겠지만 성장하는데 뭐 이거 클라우드 그게 뭐 별로 비싸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월. 비싸요. 저렴합니다. 자, 그다음에 강현종님께서는 처음에 클라우드 사스를 사용하다가 회사가 엄청 성장해가지고 또 온프리미스 전환도 가능한지요?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얘기잖아요. 아까 이제 우리 박 차장님 하셨을 때 질문 나온 것 중에 데이터의 이제 마이그레이션 문제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시스템이든지 신규로 이제 시스템을 바꾸게 되면은 사실은 마이그레이션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SAP를 쓰다가 뭐 저희 걸 쓴다거나 뭐 저희 걸 쓰다가 SAP를 쓴다거나 하시면은 프로젝트 금액보다 마이그레이션 비용이 더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난이도 있는 그런 건데 저희는 사실은 이제 뒷단에 어떤 주요 테이블 구조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매출액 한 200~300억 되셔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시다가 매출액이 뭐 5천억 되셨다. 근데 이제 외산으로 가는 것보다 영림원 걸 계속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 이제 구축형을 이렇게 도입하시고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스무스하게 진행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정규성님, DB는 MS SQL만 사용이 가능하죠? 현재 저희 MS SQL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규님, 영업 마케팅 관련해서 ERP를 접목해서 효과적인 활용 방법이 있을까요? 영업에 대한 로우 데이터를 ERP에 이제 계속 넣어서 이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영업사원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오프라인상의 어떤 관리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따로따로 돌거든요. 근데 뭐 견적서라든가 영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를 이제 ERP에 넣으시면은 어떤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김수열님께서는 이제 클라우드 ERP로 전환 시에 개인정보 데이터 같은 거에 암호화 같은 것은 기본으로 제공되는지 아니면 그 별도 계약으로? 예, 별도 계약 아니고 기본적으로 다 암호화 제공되고요. 네.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보안 이슈가 이제 터졌었잖아요. 뭐 무슨 카드, 뭐 은행에서 이제 막 이렇게 돼서 저희가 그때 그 전부터 이제 이런 보안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다 준비하고 다 시스템에 어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공기업이라든가 이제 보안 관련돼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다 공급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다 검증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순철님, 기업별 경영 혁신을 위한 BPR 및 퍼스널라이즈에 대한 제품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지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산업별 특화된 프로세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그 영림원 내부에 PI 인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경영 박사님도 뭐 이런 분 계시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 저희가 제안을 할 때 앞단에 BPR이 정말로 필요한 회사들은 구축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같이 제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버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순히 이게 쓰기보다는 앞단에만 그런 걸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일반적인 먼저 컨설팅 회사에서 받으시는 PI는 사실은 이제 실제 구현되는 어떤 내용하고 다르게 뭔가 이제 너무 경영적이나 이론적인 치우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ERP로 구현하는 부분하고 이게 갭이 좀 많은 반면에 저희가 보유한 인력으로 이제 진행하시게 되면은 실제 이제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 염두에 두고 하셔서 어떤 비용에 대한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들 시행착오 없이 좀 효율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이세성님, 클라우드 ERP와 MES, HIVIS, QMS 등과 같은 현장 시스템 연동을 하기 위한 방법과 발생되는 비용이 있는지요? 예, 이거는 거기에 이제 방문 드려서 실제로 연동 범위하는 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협의. 자, 여러분들 여기 오늘 양혜원 부장님께서요, 앞으로 이제 토크아이티에서 이제 이분께서 계속해서 뭐 그 칼럼 같은 거라든지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변 같은 거를 정기적으로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위한 클라우드 포럼을 또 이제 기획하시고 이제 운영하실 거기 때문에 자주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분 얼굴 잘 기억하셨다가 편하게 부르시면 아마 이분 컨설팅 경력도 되게 많으시니까 분명히 꼭 구축을 안 하시더라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김한수님, 더존과 비교하면 어떤지요? 이런 질문도 막 해도 돼요? 네네, 해도 돼요. 어떻게 뭐 있어요? 어떻게 뭐 있냐고요? 예, 그러게요. 왜요? 근데. 말씀하세요. 예, 보통 이제 방송에서는 막 브랜드 네임을 막 하진 않잖아요. 우리 KBS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김구 같은 방송에 인터뷰. 예. 예. 도전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예. 제가 뭐 도전을 비방할 생각은 없고요. 예. 저희도 좋은 프로그램이고 도전도 좋은 프로그램인데 태생 자체가 도전은 이제 어떤 회계나 그런 스텝 업무에부터 이제 발전이 되어 왔고 저희 현장에서 이제 물류, 뭐 생산 원가 쪽으로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회계 업무를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더존의 부분들을 다 이제 카바리지 하지만 더존 프로그램이 좀 세련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물류나 생산 원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되는 부분들 중에 사실은 커버리지가 더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프라적인 것은 똑같은 둘 다 클라우드 ERP 똑같습니까? 그런 거는 상당히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인데, 예, 이제 제가 이제 알기로는 저희는 이제 MS 애저나 뭐 KT 클라우드나 이제 그런 클라우드에 이제 올려서 사용을 하시고요. 더존은 아마 자체 클라우드 센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장단점이 있긴 하겠지만 뭐 저희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글로벌하게 뭐 대응이 가능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더존은 이제 자체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통제가 좀 쉬우시고 뭐 그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노태호님, 업그레이드 유무를 클라이언트가 선택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요? 고객마다 업그레이드 선택이 달라지면 영림원에서 관리 부담이 가중될 텐데 업그레이드 전략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업그레이드라고 하시는 게 그 1, 2 레벨. 예. 그건 뭐 어차피 클라우드가 자동화니까 시스템적인 거니까. 예, 이거 전혀 저희한테 관리 부담 없고요. 시스템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손으로 하는 그 ERP 회사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사실은 고객 수가 고객 수가 많으면 그걸 다 손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비용이 더 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요 레벨별로 하는 부분들은 이제 고객이 이제 선택을 딱 하시면 월 단위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이 안 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정천님께서요. SAP 등 글로벌 ERP 사용 기업이 영림원 ERP를 전환 구축한 사례가 있는지요? 그다음에 아직 온프리미스를 운영 중인 타사 ERP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한지요? 네.
SAP를 이제 사용하다가 저희 이제 구축형으로 이렇게 윈백한 사례는 되게 많고요. 뭐 되게 많다고 해서 뭐 몇십 개 뭐 많이 있고요. 네. 근데 언프라미스 운영하다가 저희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하는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네. 아직 없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모바일에 대한 지원 노태원님, 이제 모바일 ERP 관련된 동영상이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네. 자, 그럼 질문 오늘 하신 분 중에서 두 분 이름 좀 불러주시죠. 괜찮은 질문. 예, 다 질문이 좋아가지고 뭐 어떤 분을 하시기 애매해가지고 그냥 공정하게 첫 번째, 두 번째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건 공정한 게 아닌 거죠. 아, 공정이 아닌 겁니까? 그게 제일 좋은. 불성실한 거죠. 본인 봤을 때 진짜 좋은 질문자를 골라줘야죠. 되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예. 그러면 전지훈님하고요. 그 다음에 정규성님이었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전지훈님하고요, 정규성님은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스태프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인덱스 4.0 저자님 사인된 책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또 아까 공지처럼 몇 가지가 있었던데 잠깐만요. 자, 교육이 또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오늘 사실 이게 디테일한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요. 네네. 이건 어떤 교육이 과정입니까, 이건요? 네. 사실 이제 클라우드 ERP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제품이 이제 어떤 모습인지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앞단에 어떻게 보면 이론적이나 그런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고 실제 저희 시스템을 열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고 뭐 입력의 편의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제가 보여드릴 시간을 갖고자. 화면을 보면서.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4월 25일이면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반까지 토크IT.tv 여러분 지금 등록해 토크IT에서 바로 생방송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하셔도 되고 뭐 직접 여기 토크IT 압구정 여기 토크IT에 오셔서 들어도 됩니다. 오신 다음에 들으시고서 양부장님한테 뭐 점심 사달라고 하셔도 되는 거고요. 뭐 여러분 편하실 대로 온오프 같이 할 거니까요. 그 25 화요일 날 10시 반서부터 교육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CEO 토크를 3년 전부터 쭉 하고 있거든요. 전문기업 CEO들하고 해서 또 공교롭게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5시에 그 영림원 창업자이신 권영범 대표하고 5시부터 10시까지 토크를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들으시면서 영림원 관심 있네 하면 한번 창업자는 도대체 어떤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인지 저 사람의 가치가 뭔지 어떤 것들을 이럴 때 기술 얘기는 별 많이 안 할 거고요. 그럴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오후 5시에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직접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토크IT 이벤트 있으니까요. 스태프는 그 이벤트 좀 링크 좀 댓글창에 좀 써주시고요. 링크 클릭해서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사연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장님. 네. 그 부장님 앞으로 이제 뭐 진단 서비스 같은 걸 기획한다고 들었는데. 그 진단 서비스 어떤 겁니까? 그 고객이 정말로 우리한테 이제 ERP가 필요한데 뭐 클라우드로 가야 될지 또는 뭐 구축형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거기 이제 진단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면은 현장을 방문해서 이제 간략하게 뭐 한두 시간 정도 회사의 이제 어떤 내용을 듣고 저희 영림원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하고 접목시켜서 클라우드 ERP에 어떤 모듈을 이제 어떤 식으로 가서서 구축을 도입을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설문조사 지금 스태프 좀 설문조사 좀 부탁드리겠고요. 설문에 여러분 아마 그 진단 서비스에 대한 뭐 신청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양 부장님이 직접 하실 거니까 캐주얼하게 여러분들 뭐 한번 만나보고 싶다면 체크하시면은 뭐 편하게 만나셔가지고 꼭 이 방송이 아니라 실제 오프에서도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모바일 ERP 관련돼가지고 화면인데 지금 시간상이요. 준비된 영상을 다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좀 빨리 스킵해가지고 한 5분 내로 보는 걸로 하죠. 네네. 자, 스태프 틀어주시겠습니까? 모바일 영상 좀. 모바일 ERP 동영상.
팔기식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부분들을 구현할 수 있게 이제 많은 노력을 들였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어느 정도 뭐 영업 물류 모듈 정도는 실재고 확인하고 뭐 수주 넣고 그런 부분들 뭐 간단하게 전표 치고 연동하는 부분들까지 돼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도입하신 곳 중에 일부 고객사들은 모바일도 실제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저 모바일 ERP가 꼭 클라우드가 아니라 기존의 그 온프리미스 솔루션 쪽의 ERP도 저 모바일 ERP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저희 기업에서 저걸 사용할 때는 굉장히 그 어떤 현업 사용자의 편의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 ERP가 이제 정말로 필요한 경우는 예전에는 어떤 데이터의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제 취합을 해서 이제 PC의 자리에 와서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축형 같은 경우도 현장을 가서 보면은 뭐 생산 데이터다 뭐 이러면 이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누군가 이제 데이터 취합을 해서 생산 관리 PC에 와서 데이터를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바일 기기가 발전함에 따라서 작업자가 각자 작업자가 그 자기 작업하는 옆에 뭐 저는 이제 태블릿 기계나 뭐 비슷한 모바일 기계를 갖다 놓고 실제로 작업 지시를 보면서 뭐 이렇게 작업 실적을 입력을 하면은 실시간으로 어떤 그런 내용 자체를 이제 볼 수 있게 되거나 또는 이제 영업사원들도 예전에 전화로 뭐 본사에 전화를 해서 뭐 재고 있어요 없어요 뭐 주문 넣어주세요 마세요 뭐 이런 게 할 필요가 없이 자기가 그냥 모바일 ERP에서 뭐 가용 재고 확인하고 그래서 주문 넣고 뭐 실제로 고객 앞에서 주문 확정돼 가지고 뭐 이렇게 보여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간과 뭐 비용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혁명이 일어났다고 보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바일 ERP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맞추러 가죠. 저도 아까 그 박 차장님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그 ERP를 실제로 도입을 하실 때 뭐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면은 이제 실제로 클라우드 ERP를 도입을 해보면은 이제 그냥 구축형과 다를 것도 없고 훨씬 더 좋은 장점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예전부터 계속 어떤 그 하셨던 업무 기준으로 이제 판단하시니까 되게 두려워들 하시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들어오실 때는 저희를 찾아서 그런 두려움을 해소하실 수 있게 저와 영림원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마지막 세션은요. 지금 3시 23분인데요. 3시 28분, 5분 뒤에 인더스 4.0 책에 저자인 조영식 박사님 모시고 인더스 4.0에 대해서 실전적인 얘기들, 과연 세상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얘기들 짧고 진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